대전시 의회가 추진 중인 학생 키성장 지원 조례안입니다. 초등학생의 성장판 검사비를 지원하는 게 골자인데 학생들의 키성장을 공교육 역할로 확대하자는 취지입니다. 검사 비용은 1인당 5만 원으로 대전 지역 초등학생 7만 4,800명이 검사를 받을 경우 약 37억 원, 1학년을 대상으로 하면 5억 원이 넘게 듭니다. 남학생들 중에는 키가 작아서 많이 고민하고 하는 학부모나 아이들을 위해서 선별적으로 하는 그 시행이 저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키가 크고 작음으로 학생들의 우열을 나누고 있다며 비판합니다. 키가 작은 것은 질병이 아니고 상대적으로 작은 아이들에게 불안감을 줘 외모 지상주의를 부추길 수 있다는 겁니다. 남들에 비해 1cm 작다고 해서 건강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가정의 영역을 공적으로 확대한다면 이에 대한 갈등과 스트레스 또한 적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당장 내년도 수억 원에서 많게는 수십억 원 예산을 마련해야 하는 교육청도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일부 지역구에서 한정된 인원으로 시범 운영을 구상 중인데 일회성 성장판 검사로 키성장에 실질적 효과가 없다며 일선 학교들도 조심스럽다는 반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라온입니다. 오늘은 외모 강박이라는 책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자신만의 개성적 외모를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성장하며 사회화를 통하여 타인과 자신의 외모를 비교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낯선 사람을 만났을 때 그에 대한 아무런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는 보여지는 외모가 전부이니까요. 문제는 대다수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고 차별하는 것이 개인적 성향이 아닌 사회적 관행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특히나 남성보다는 여성들에게서 현저히 뚜렷하게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그렇다면 외모 강박이라 할 정도로 외모에 신경 쓴 이유가 있을 텐데요. 그 결론은 아름다움이 행복을 약속한다는 헛된 희망 때문입니다. 아름다움의 비밀은 외모가 아니라 행복에 있다. 그딴 쌍팔년도 소리를 집어치우라는 젊은 세대가 분명히 있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면접에서 외모 때문에 떨어졌느니 어느 회사나 방송국, 아나운서, 기상캐스터를 길러내는 아카데미나 교육기관에서도 첫 상담 때 나오는 소리가 얼굴의 어느 부위를 성형부터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것이 방문자들이 상담 마지막 멘트라는 사실 정도는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고요. 솔직히 남자든 여자든 같은 나이 동성 2명이 있다면 키도 크고 잘생기면 처음 보아도 호감이 가며 같이 말이라도 나눈다면 호감도가 올라간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이미 증명되어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 호감형 인간이 되기 위하여 자신을 잘 관리하고 가꾸는 것을 비난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시간, 돈, 의지로 이루어지는 고된 자기와의 전쟁임을 전 잘 알고 있으니까요. 외모 강박증이 심해지면 자기 자신이 자신을 망치는 경우가 허다하죠. 강박증은 나 스스로 원하지 않는 생각이나 행동을 자꾸 반복하는 현상을 뜻하는데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청결 강박증도 외모 강박증과 맞먹을 정도의 여러 심각한 증상의 하나라고 작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적 수준이 낮고 경제적 여유가 없는 나라일수록 국민들이 외모에 대한 만족감이 강하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몸매를 뜻하는 S라인이라는 광고 카피는 2000년대 이후에 등장하였다고 하네요. 외모 강박을 해소한다고 해서 자신이 원하는 사회적 인간관계나 자신감이 완벽히 채워지는 것도 아니죠. 다시 말해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리도 잘 알고 있는 해결책이 있는데도 그 실행과 실천은 너무나 어려워 대다수의 외모 강박을 가진 이들이 도전과 실패의 악순환을 반복하며 그 속에서 그나마 남아있던 마지막 자존감마저도 잃어버리게 된다는 비참한 현실입니다. 특히 가족 부모님의 자식에 대한 평가는 어렸을 때부터 칭찬만 받고 자신있게 성장한 성인도 학교나 사회에서의 외모에 대한 지정론에 대하여 대수롭지 않게 넘길, 특히 성인 여성은 가벼운 농담이라도 치명적일 수 있을 테니까요. 작가는 자신이 세상을 바라보는 심리학 용어로 스키마라는 단어를 소개합니다. 세상과 자기 자신을 보는 틀, 광의로의 고정관념이라는 것이죠. 단순히 외모 중독에 관한 내용으로도 흐를 수 있는 내용에서 스키마라는 단어를 통하여 심리학적으로 무의식에까지 외모 강박이 당사자들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은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외모에 대한 인식은 지금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 정신건강 가장 이상적인 결말이죠. 하지만 현대인들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세상에 살고 있기에 외모를 가꾸는 것은 상당히 사회적, 문화적으로 자리 잡은 일상이라고 보는 것이 현실적일 것입니다. 근데 한국 사회는 시각 문화가 지배하는 사회입니다. 즉, 외모는 타인의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이걸 호기로 성형산업, 미용산업은 나날이 번창해가며 외모에 대한 끊임없는 갈구를 부추기죠. 하지만 외모를 가꾸는 데는 한계가 있죠. 미친 듯이 노력한다고 원하는 몸매가 된다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거직증이나 폭식증, 신체장애 같은 부작용이 뒤따르는 것이죠. 외모보다 중요한 것은 개인의 기쁨과 행복임을 부정할 용자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설적이게도 아름다워지기 위한 가장 강력한 비결은 기쁨과 행복이죠. 영화나 광고, 패션 잡지 같은 시각적 장치로 외모 지상주의를 비판하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내용은 형식화되어 있지 않으며, 즉 있는 그대로가 아닌 외모 지상주의를 더 돋보이게 하는 장치로 쓰이는 역할을 수행하니까요. 클레오파트라의 코가 1cm만 높았어도 세계사는 바뀌었을 것이라는 명언이 있죠. 왜 우리는 그녀의 외모와 아름다움이 세계사를 바꿀 정도의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실은 그런 미인은 존재하지 않으며 있다고 믿고 그런 존재가 되고 싶은 인간들이 이그러진 욕망이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생각하면 외모에 관한 과장된 표현들은 일상의 무료함을 달래주는 가십거리에 그치지 않는 성인들이 언어적 유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터넷 찌라시나 연예 기사에 나오는 그녀의 비키니의 반전 매력, 연예인 XX의 글래머스한 그동안의 숨겨진 비밀 등 호기심을 자극하는 낚시성 기사 제목과 구독, 좋아요의 수만큼 평가되는 기레기들이 평판이나 인지도, 그리고 그에 따른 소득. 여기서 우리는 가장 근본적인 명제에 대하여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한 듯합니다. 이 책의 명제이기도 한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 이는 입으로 설명하는 것보다 시각적으로 보는 것이 훨씬 이해가 빠르며, 이는 우리는 소위 직관이라고 부르죠. 지식의 원형은 시각입니다. 직접 보는 것만큼 확신하는 것은 없으니까 말이죠.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보는 법을 배웁니다. 보는 것은 학습하는 것이죠. 엄마는 아기에게 자신과 눈을 마주치는 것을 가르치거나 아기 침대 위에 모비를 다는 것은 다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하지만 이런 시각적 학습은 학교를 가고 사회에 진출하며 다른 타인들과 사회화하는 과정에서 외모 강박 문화를 접하고 현대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거품뿐인 외모 가꾸기에 중독되는 것이죠. 외모를 가꾸는 것은 개인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우리 모두 너무 힘들어 하지는 맙시다. 너무 힘들어 포기한다고 해도 이 세상 아무도 당신에게 루저라고 비난할 자격이 있는 이는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최정상의 연예인이 당신에게 그런 말을 했으면 걔는 스스로 자멸하는 것이니까요. 우리 모두 행복합시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살아도 짧은 인생인데 먹고 살자고 하루 8시간씩 회사에서 일하는 것도 버거운데 외모 강박이니 그딴 거 신경 쓰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받아들이며 그 속에서 소소한 행복과 인생의 의미를 찾아보는 것은 어떨지요. 라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